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트로아 대 랑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로아는 릴에게 1대5로 대패했습니다. 최근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상대가 릴, 마르세유, 릴이었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상당히 큰 상대를 만났고 체급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해지는 편, 올 시즌 리그에서 8번째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 팀의 체급과 전력을 감안하면 상당히 훌륭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발데를 비롯한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 다만 팀의 공격이 대부분 정교한 빌드업과 세부 전술보다는 기동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비의 라인이 낮거나 기본적인 전력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공격 시에는 과감하게 전진하기 때문에 수비에서 누수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특히 상대가 득점 확률이 높아지는 골문 가까이까지 전진하는 것을 잘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 시즌 6야드 안쪽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11%나 되는 상태죠. 랑스는 리그 이후 1위 PSG를 승점 3점 차이로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격을 위해서는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올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인데 홈에서는 PSG도 3대1로 격파하는 등 전승을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무승부 비중이 상당히 높죠. 원정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변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홈 원정에서 모두 점유율이 58%로 동일하기는 하지만 원정에서는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홈과 비교하면 높은 상태죠. 원정에서는 공을 소유하면서 과감하게 전진하기보다는 소유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점 억제를 1순위로 생각합니다. 물론 원정에서도 9경기 10득점으로 승점 3점을 얻어내는 데는 충분한 득점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소유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잘 내주지 않는 유형 때문에 원정에서 다소 득점력이 부진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기동성을 중시하는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감한 전진보다는 소유와 섬세한 운영에 신경을 쓰는 원정에서는 뒷문이 더 안정적으로 버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랑스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랑스가 원정에서는 다소 소심하게 운영하면서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기동성을 중시하는 트루아의 공격 패턴을 감안하면 랑스의 보수적인 운영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한 골차 승부로 경기가 이어진다면 수비가 강한 랑스가 우세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르세유 대 모나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까다로운 상대인 렌도 2대1로 잡아내면서 연승 행진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스권인 랑스와의 승점 차이는 2점이기 때문에 쭉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2위 타완도 꿈은 아닌 상태고 마르세유의 장점은 공격의 다양성이 매우 좋다는 점이죠. 윙백들을 전진시켜 공격진의 숫자를 늘리는 양상도 상당히 좋고 최전방 자원들의 폼이 아쉬움에도 파에 같은 이선 자원들의 폼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공격력의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버래핑을 담당해야 할 클라우스의 이탈이 뼈아프기는 한 상황인데 모나코가 수비 상황에서 상대의 세부 전술에 대응하는 능력이 다소 아쉬워 굳이 풀백들의 오버래핑에 목을 매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두 팀의 전력에서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은 역시 수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상대에게 찬스를 내주지 않는 모습도 인상적이기는 하나 300의 센터백들의 전진을 제한하면서 공격적인 기조의 운영으로 인한 수비 리스크를 줄이는 상태죠. 이 때문에 공 수 라인이 멀어지는 단점이 생기는 것도 뒤행두지의 엄청난 활동량으로 커버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최근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 상태, 하락세인 로리앙에게 2대2로 무승부를 거둔 것은 아쉽지만 아작시오를 7대1로 대파하면서 금방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클레멘트 감독이 전반적으로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으나 수비 전술에서는 약점이 상당한 상태, 물론 마리판이 300의 스위퍼가 아닌 자리에서는 제한급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폼이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마리판의 커버 범위가 상당히 좁은데 이를 커버해줄 바디아실이 첼시로 떠나면서 수비진의 뎁스가 상당히 얇아졌죠. 골로빈이 메잘라 자리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파이널 서드까지 공을 운반하는 것 자체는 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상대 박스에서 세부 전술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 베네데로와 엠볼로를 잘 써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엠볼로가 피니쉬 능력과 연계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득점 패턴을 보면 자신의 피지컬을 이용해 억지로 몸을 들이밀면서 혼전을 만들면서 결정을 짓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마르세유의 우세를 점치겠습니다. 일단 수비력에서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 모나코의 센터백 뎁스가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고 특히 대치자가 없어 커버 범위가 좁은데도 뎁스가 얇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마리판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두 팀이 모두 공격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더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진 쪽은 마르세유 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니스 대 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스는 감독 교체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0대 0으로 랭스와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감독을 교체하자마자 6골을 넣으면서 선수단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진 상태. 다만 전임 감독과의 불화로 이내 렌으로 떠난 구이리의 공백이 아직까지는 꽤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몽펠리에를 6대 1로 이긴 경기가 있기는 했지만 몽펠리에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허용하고 있는 팀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경기 랭스와의 무승부에서 알 수 있듯이 수비가 좋은 팀을 상대로는 아직 공격력에서 확신을 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니스의 강점은 수비에 있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최소 실점 1, 2를 다투었을 정도로 수비에서는 강점이 뚜렷한 팀이기도 했고 올 시즌에도 후방에 사람을 많이 두면서 무게 중심을 다소 뒤로 잡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릴은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폰세카 감독이 팀을 한 시즌 만에 잘 수습했고 유럽 대항전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전력을 안정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올 시즌 릴의 큰 변화는 원톱으로 포메이션이 바뀌었는데 데이비드가 전적으로 침투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단점은 줄이고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고 결국 중원이 안정되었기에 해당 전술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카벨라가 중심이 된 중원이 전방으로 많은 패스를 뿌려주면서 릴의 상승세에 공헌하고 있는 상태. 고메스의 이탈은 아쉽기는 하나 원래 유리몸이었던 선수라 중원 뎁스를 늘려 대비한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폰테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소식이 있고 수비진의 리더로서 거친 플레이로 인해 카드나 실수를 저지르는 횟수가 많은 선수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릴의 우위를 점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최근 수비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력과 중원의 안정감에서는 릴이 상당히 앞선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니스도 감독 교체 이후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수비가 안정적인 팀을 상대로는 팀을 떠난 주포의 공백을 상당히 느꼈던 바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